안녕하세요. 미소부동산입니다. 신탁 등기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여러 번 영상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관심도 많고 논란도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 설명이 다소 부족한 건지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신탁 등기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신탁이라는 제도에 대해 위험하다거나 안전하지 않다거나 하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절대로 계약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탁이라는 제도는 잘만 이용한다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신탁을 이용하는 거고요. 하지만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계약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제도와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계약하는 걸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제가 왜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계약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라 전세 계약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인데요. A빌라를 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전세 금액이 2억입니다. 신탁 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상적인 중개업자의 계약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매물을 접수하고 임대인이 의뢰한 전세 금액이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선순위 채권 여부도 확인하고요. 예를 들어 매매 시세는 3억이고 전세 금액이 2억이라면 계약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금액인지, 내부 상태는 어떤지, 수리는 해주는 건지 등등 확인할 사항이 많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디테일한 내용은 다 빼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전세 금액은 2억이지만 이미 신탁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탁 사기, 신탁 전세 사기라 불리는 사고 사례들은 신탁 회사가 아닌 원 소유자와 계약하고 보증금을 입금해서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 있는데, 바로 신탁 회사하고 계약하면 아무 문제 없다입니다. 이 말씀 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현재 소유자인 신탁회사와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신탁 원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탁 원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위탁자와 수탁자, 즉 원소유자와 신탁회사 간의 신탁 계약 내용,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도 나와 있지 않은 선순위 채권 등 신탁 관련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탁 원부가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탁 원부는 부동산 전문가인 중개업자가 보기에도 익숙치 않은 용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라면 신탁 원부를 직접 보더라도 내용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또 간략하게 기재된 것도 아니어서 수십 장은 기본이고, 저는 실제로 100장이 넘어가는 신탁 원부를 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신탁 원부를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계약해 본 경험이 없는 중개업자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신탁 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원 소유자의 말만 믿고 계약하는 중개업자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걸 확인해 줘야 하는 중개업자가 문제 아니냐, 니들이 문제지, 너는 왜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계약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저 역시 중개업자의 한 사람으로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금을 도대체 왜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심지어 중개업자들도 잘 모르는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으로 계약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전세 계약해도 되는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의 현재 상황을 사실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예산으로 계약할 수 있는 매물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마침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매물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신탁 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 집만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되고 있었을까요? 왜 이 집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을까요? 내가 운 좋게 이 집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신탁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다들 꺼려하니 아직 계약이 안 되고 있고,
전세 금액도 시세보다 저렴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정확히 확인해서 아무 문제 없이 계약을 했다는 전제하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걱정할 일이 없을까요? 물론 법적으로 내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보통은 다음 임차인을 구한 후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사 가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절차를 다 이해하는 또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임차인 구하기도 수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계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변수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요.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도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따지면 위험하지 않은 계약이 어디 있느냐, 잔금일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계약은 다 리스크가 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시는데 정말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반 전세 계약과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 계약의 위험도를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하는 중개업자 입장에서 일반 계약의 위험도가 10이라면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 계약의 위험도는 최소 100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탁이라는 제도가 신탁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계약하는 건 일반 분들에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신탁 등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하시면 됩니다. 누구도 말릴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게 마치 안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